자, 망포중학교 친구들 안녕. 현재 이제 12월 31일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2012년이 아니라 22년이죠. 네, 2022년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과 의미 있게 보내게 되어가지고 선생님 무척이나 기쁘네요. 1번 문제부터 피드백을 한번 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추출해와서 오답 피드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자, 조선의 왕과 그 업적이 옳게 연결된 것은 태조가 집현전을 설치했습니까? 아니죠. 태조 이성계가 집현전을 설치한 게 아니고 심지어 집현전은요, 맞습니다. 고려 때부터 존재했었던 기구입니다. 이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학자들과 함께 사용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이었던 것이죠. 자, 태종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이라 뭐라 그랬어? 가가호호 집집마다 우리가 성인 남자들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요 패는요, 하나의 주민등록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왜 실시했냐고요? 세금 수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서 태종 이방원의 대표적인 업적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사병혁파도 있었죠.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왕자의 난 때 사병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차지했었던 이방원은 겁이 났었던 거야. 왜? 자기가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한에 언제 또 누군가 나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겠다. 혹은 나의 자식들, 자손들의 왕의 자리를 사병으로 혁파할 수 있겠다. 사병으로 찬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동법이요. 아니죠.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었었던 세종이 그렇게 대동법을 실행했다 그러진 않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으로 알려져 있는 시기인데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동법은 우리가 그동안 토산물들을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지역마다의 이 특산물들이 있잖아. 선생님은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감자라든지 요런 것들, 그 당시에는 감자 작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요런 특산물, 토산물들, 뭐 바다 지방에서는 전복 같은 것들을 막 조개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산지에서 갑자기 조개를 바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박람회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네, 세종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민생 안정에 굉장히 이제 힘썼었던 애민정신의 세종대왕께서도 대동법은 아니었다는 거. 4번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편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편찬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완성이 되었던 때는 바로 성종 때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반포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성종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있고요, 왕 옆에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국정총괄 최고 기구였습니다. 이 의정부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조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었는데요.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6조, 한마디로 행정부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인사제도에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인데요. 왕의 힘이 6조로 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독재라든지 왕의 힘이 강해지는, 그렇지, 왕권 강화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명이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6조까지 전해지게 되면 다소 순화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신하들,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등의 신하들의 권리가 더욱 이제 조금 셌다기보다는 왕의 너무 큰 권력,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의정부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성종께서는 그래도 이 성종이면은 누구 다음이야? 수양대군이었던 세조 다음이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종께서는 좀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세조 때 훈구파들이 정계를 장악해 놓은 상태였단 말이야. 대표적으로는 한명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종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나도 나만의 정치를 하고 싶다 해서 살인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직계제 실시는 X. 질문 하나 할게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었던 왕들은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그렇죠? 태종 이방원과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었던, 맞습니다.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요. 2번은 아니고 다음 틀린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을 틀리셨네요.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가와 마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문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요거 선생님이 배부한 프린트 확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못 받은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카톡 남겨주세요. 가볼게요. 태종이 있네? 그럼 이 앞엔 누가 있었겠어? 태조가 있고 사이에 뭐 정종이 있는데 우리가 정종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죠. 네, 격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정종. 자, 태정태. 그 다음 누구겠어? 그렇지, 이방원 아들 세종. 셋째 아들 세종 나오는 거고. 그리고 태정태세 또 누구 나와야 돼? 단종 아들 문종. 수국이 만드셨죠. 그리고 또 누구야? 단종이 나오는데 이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세조였습니다. 세조 나오고요. 예종. 그리고 성종, 이때는 이제 성종 시기로 보면 되겠네. 그리고 예선, 연산군까지 있었네요. 연중, 그리고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있던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인조 다음에는 이제 효종, 예송론쟁의 현종까지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가나다라 마 시기에 있는 왕들 고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가에는 태조 정종, 나에는 세조 문종 단종, 다에는 예종과 성종 연산군까지 적었고요. 라는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 광해군, 마에는 효종과 현종을 적었습니다. 이 보기에 있는 업적을 선생님 이쪽으로 가가지고 왕의 이름을 같이 써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 세력을 대거 등용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종이었죠. 성종이었고요.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강화했었던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사병학파 태종 이방원.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 세력을 축출했다. 조의제문, 여러분들 이 조의제문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조의제문? 이 조의제문은요, 조의제문이었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의금을 낸다, 부의금을 낸다, 조문을 가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조문을 간다는 거,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모를 한다, 예를 갖추다 라는 뜻이야. 누구한테? 의제한테. 의제가 누구야? 초나라의 왕이었었던 의제한테 우리가 갑자기 조문을 보낸대. 왜? 어린 의제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었던 항우를 떠올리면서 아이고 의제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네, 의제의 시신이 물에 떠올랐네, 아이고 안타깝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단 말이야. 이걸 썼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김종직이었어요. 김종서 아니야. 두만강 호랭이 김종서 아니야. 김종직이야. 살인 세력의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는데 훈구파가 난리가 난 거야. 왜? 아유, 연산군 바보십니까? 이거 누구 욕하는 것 같아요?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 수양대군을 욕보이는 겁니다. 연생원 입장에서 우리 증조부님을 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을 가만두지 않을 테야 라고 했지만 이미 김종직은 명을 달리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부관참시를 하는 끔찍한 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연산군 때였네요. 자, 그러면 연산군, 우리가 이 사화를 뭐라 그럽니까? 이때 당시에 김종직을 비롯한 김종직의 제자들까지 대거 살인 세력을 축출했던 사건, 바로 무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왕실 외척 간의 세력 다툼으로 사화가 발생했다. 하하, 이거 재밌죠? 왜? 중종께서는 원래 왕이 되실 분이 아니었어. 연산군이 중도 왕위에서 폐위되면서
중종이 왕이 올랐었단 말이야. 원래는 단경왕후 신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 윤씨, 힘 있는 윤씨 가문, 맞아요. 유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님이 찾아와서 이제 중종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동생과 결혼을 해달라. 그게 바로 어느 왕후였을까요?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장경왕후 윤씨가 아이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아내를 들이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윤씨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맞습니다. 문경왕후 윤씨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 희대의 악녀 말씀이시죠? 이건 솔직히 좀 픽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 또 문경왕후 윤씨 같은 경우에는 35쯤에 돼가지고 노산으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바로 누구야? 명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종을 왕위에 앉히네, 명종을 왕위에 앉히네를 가지고 대윤파와 유님의 대윤파와 윤현영의 소윤파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대윤과 소윤이 파벌을 일으켜가지고 다투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종 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라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가전법의 실행. 왜? 가전법은 언제야?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었어. 1391년이었어. 조선이 건국됐던 것은 1392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요거는 X가 되겠고요. 자, 그럼 정답 한번 찾아가 볼까요? 태종 때 사병역파 그리고 다에 뭐가 있어요? 연산군 있죠? 연산군 있습니다. 라에 그렇지 인종명종 같이 있네요. 요거까지 하면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답 같이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잘 안 보여가지고 불을 끄고 했는데 이거 조금 별로인 것 같아. 불 켜고 다시 올게요.